인류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품은 가장 근본적인 의문 중 하나는 우주의 시작과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진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주는 한번 시작되어 끝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빅뱅이라는 개념도 실제로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우주의 확장 현상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전히 그 거대한 폭발의 여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지식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우주 팽창의 비밀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시작됐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든 공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는데 온도만 해도 10의 32승도에 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모든 은하와 별, 그리고 행성들이 만들어질 물질과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터져나온 폭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공간 자체가 동시에 모든 곳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현상이었거든요. 마치 고무풍선 표면에 점들을 찍어놓고 풍선을 부풀렸을 때 모든 점이 동시에 멀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발의 중심이나 가장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주의 모든 지점이 동시에 팽창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초기 팽창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인플레이션 시기였습니다. 우주가 생긴 지 불과 10의 마이 35승 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크기가 10의 50승배로 급격하게 커졌거든요. 이 개념을 처음 제안한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이를 통해 우주가 왜 이렇게 균일한 온도와 밀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장비로도 재현할 수 없는 극한의 조건이었죠. 이 인플레이션 과정은 마치 엄청나게 작은 씨앗 하나가 순식간에 거대한 우주로 성장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팽창의 관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구조의 기반이 바로 이 극초기 순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팽창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팽창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우주에는 최초의 입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쿼크와 글루온이라는 기본 입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냈죠. 약 1초가 지났을 때 온도는 100억 도 정도로 떨어졌고 이때부터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해서 완전한 원자를 만들기까지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약 38년이 지나서야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순간 우주에서 최초의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재결합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우주가 마침내 투명해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였거든요. 그 최초의 빛은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리는 이 빛은 우주가 투명해진 그 순간의 흔적이거든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의 흰 잡음 중 약 1%는 바로 이 138억 년 전 빛의 잔해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빛을 정밀하게 측정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동일한 강도로 관측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이는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죠. 즉, 우주의 팽창은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인 셈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는 동안에도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발견한 법칙에 따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10억 광년 떨어진 은하는 매초 약 2만 킬로의 속도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거리가 2배가 되면 후퇴 속도도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런 규칙적인 패턴은 우주 전체가 체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팽창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허블의 발견은 단순한 관측을 넘어서 우주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주가 정적이고 불변한다는 고전적 관념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팽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지만 그 정체는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도 없고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암흑 에너지가 공간 자체를 밀어내면서 우주의 팽창을 점점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의 모든 구석을 잡고 끝없이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결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 공간은 단순히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역동적인 환경입니다. 이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1998년 초신성 관측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가속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허블의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는 현재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로 표현되는데 그 값은 메가파섹당 약 72km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26만 광년 떨어진 지점이 매초 72km씩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팽창이 모든 것에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으로 강하게 묶여있는 구조물들, 예를 들어 태양계나 은하, 은하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중력이 팽창력을 이겨내서 크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마치 집안에 풍선이 부풀어도 바닥의 가구들 사이 거리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서로 충돌하는 은하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들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45억 년 후 충돌해서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를 만들 예정입니다.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도 국소적으로는 합쳐지는 구조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주 팽창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흥미로운 영향 중 하나는 시간 감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은하를 관측할 때 실제로는 그 은하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빛은 100억 년 전에 출발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 은하의 100억 년 전 모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은하는 당시보다 훨씬 더 멀리 있게 되었죠. 즉, 우주에서 거리와 시간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며 우리가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곧 시간의 층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런 시공간의 얽힘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바로 그 현상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연결된 시공간 연속체가 팽창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팽창이 빛의 성질까지 바꾼다는 점입니다. 멀리서 오는 빛은 공간이 늘어나면서 파장도 함께 길어지는데 이를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의 색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또한 멀리 있는 천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에게는 느린 동작으로 보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과정이 가까운 초신성보다 몇 배 더 느리게 관측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모두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그 안을 지나는 빛과 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적색편이 현상은 도플러 효과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는 것은 음원이 움직이기 때문이지만 우주의 적색 편의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는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되는 온도 얼룩이 바로 그
그 흔적입니다. 이 미세한 요철이 중력에 의해 수십억 년에 걸쳐 증폭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의 작은 물결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파도로 커지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암흑 물질인데, 이것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도 중력은 가지고 있어서 구조의 골격을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질이 그 틀 위로 모여들면서 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암흑 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은하들의 운동과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흥미롭게도 우주에는 일정한 눈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물질과 빛의 압력, 그리고 중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음파의 흔적이 바리온 은향 진동이라는 이름으로 관측되고 있거든요. 이 눈금의 간격은 약 4억 8천만 광년 정도인데, 천문학자들은 이를 우주의 표준자처럼 사용해서 팽창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구본에 새겨진 경의선처럼 우주는 스스로의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록을 읽어서 현재 팽창 속도의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우주론적 관측들이 모여서 우주가 언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팽창이 모든 규모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행성계나 별들의 집단, 은하나 은하단처럼 중력으로 강하게 결합된 시스템들은 자체 중력이 팽창력을 압도해서 크기를 유지합니다. 반면 수십억 광년 규모의 거대한 구조들은 평균적으로 서로 멀어지고 있죠.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하는 은하와 멀어지는 은하를 함께 관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우주는 전체적으로는 팽창하지만 국소적으로는 새로운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우주적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거리 개념도 우주에서는 복잡해집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실제 간격을 나타내는 공동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빛이 우리에게 오는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한 광행 시간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140억 광년 떨어져 보이는 천체가 있다면 그 빛이 140억 년 동안 여행해 왔다는 뜻이지만, 그 사이 우주가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관측자인 우리는 항상 과거를 보고 있으며, 과거의 거리와 현재의 거리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우주의 진짜 크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팽창의 기록을 교차 확인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별들은 규칙적인 밝기 변화로 거리를 알려주는 우주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더 먼 곳에서는 초신성의 일정한 최대 밝기가 또 다른 측정 도구가 됩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의 통계적 눈금과 함께 사용하면 우주가 언제 더 빠르게, 언제 더 느리게 팽창했는지를 시대별로 재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얻은 우주 연표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우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팽창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초기의 급격한 인플레이션부터 현재의 가속 팽창까지 우주는 항상 확장되는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팽창이 계속되면서 하늘의 모습도 천천히 바뀝니다. 지금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현재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많은 은하들이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중력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거대 은하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거대한 구조는 서로 멀어지지만 가까운 구조들은 합쳐질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우주의 특징입니다. 미래의 밤하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수조년이 지나면 우리가 속한 국부 은하군 외의 모든 은하들이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별의 탄생 역사도 팽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는 약 100억 년 전쯤 별을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냈고, 그 이후로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때 은하 하나가 1년의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별들을 쏟아냈지만, 지금의 우리 은하는 1년에
태양 몇 개 분량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죠. 팽창으로 인해 평균 밀도가 낮아지고 가스가 차가워지면서 별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팽창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생명 주기를 조절하는 배경 무대인 셈이죠.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의 진화, 모든 우주적 과정이 이 팽창의 리듬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통합된 시계 위에서 진행됩니다. 우주론에서 스케일 인수는 우주의 평균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숫자입니다. 적색 편의 정도를 나타내는 Z값은 이 스케일 인수와 간단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관측된 빛의 색깔 변화 하나만으로도 우주의 특정 시점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Z값들의 모음은 우주가 어디에서 얼마나 빨리 커졌는지, 구조가 언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결국 팽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정의하는 우주적 틀인 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 현상은 이 팽창하는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팽창은 시간의 흐름 자체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재라는 순간이 우주 전체에서는 통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멀리 있는 은하의 시간은 우리보다 느리게 흐르고 그곳의 과거는 아직 빛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하면 실제로는 100억 년 전 그 은하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만 그 빛이 출발한 후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해서 지금 그 은하는 당시보다 훨씬 더 멀리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주에서 시간은 거리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며 팽창이 공간을 늘릴수록 빛이 이동하는 경로와 시간의 흐름도 함께 변화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엮인 시공간 직물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100년 전에 예측한 시공간 팽창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력이 공간을 구부리고 우주의 팽창은 그 구부러진 공간 자체를 늘려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관측한다는 것은 시간의 층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업과 같습니다. 가까운 별빛은 몇 년 전의 모습을, 먼 은하의 빛은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보여주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하는 초기 은하들은 우주가 생긴 지 불과 2억에서 3억 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의 빛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건 현재의 우주가 아니라 팽창 속에서 펼쳐진 시간의 지도인 셈이죠. 이런 관측을 통해 우리는 별들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는지, 최초의 은하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는 자연스럽게 시간 여행 기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팽창은 시간의 속도마저 다르게 만듭니다. 우주가 팽창할수록 멀리서 오는 신호들은 더 느려 보이거든요. 폭발 속도, 별의 밝기 변화 주기, 모든 과정이 마치 슬로모션 영상처럼 관측됩니다. 이를 우주론적 시간 팽창 효과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먼 곳의 초신성 폭발이 가까운 초신성보다 2배 이상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거리 때문이 아니라 팽창된 시간의 흐름 때문이죠. 풍선 위에 점 2개를 찍고 풍선을 부풀리면 점 사이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기어가는 개미에게는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간이 늘어나면서 시간의 리듬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죠. 허블 상수라는 값이 바로 우주의 시계 역할을 합니다. 현재 메가파섹당 약 70터인 이 수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우주적 시간 척도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이 팽창이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우주는 매우 빠르게 팽창했지만 중력 때문에 서서히 둔화됐고 약 50억 년 전부터는 다시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속의 원인이 바로 암흑 에너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스스로 팽창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공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추세로 본다면 먼 은하들은 점점 빨리 멀어져서 결국 관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경계는 지름 약 930억 광년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경계 바깥의 은하들은 빛조차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가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팽창의 가속에 밀려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우주는 끝없이 확장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팽창은 우리를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점점 더 고립된 관찰자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수조년 후에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우주의 최종 운명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을 계속해서 모든 별이 연료를 다 쓰고 식으며 절대 영도에 가까운 차가운 우주가 되는 경우입니다. 빅 크런치는 암흑 에너지보다 중력이 더 강해져서 팽창이 멈추고 우주가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하는 경우죠. 빅 립은 암흑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서 은하, 별, 행성, 원자까지 모든 구조를 찢어버리는 경우입니다. 현재 관측 결과로는 빅 프리즈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한 예측은 어려운 상태죠. 그러나 이런 먼 미래의 운명과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은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별빛은 이 거대한 팽창의 여파 속에서 만들어진 기록이며 지금도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팽창은 단순히 은하 사이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주의 끝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경계도 함께 확장되기 때문에 어떤 벽에 부딪혀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빈 공간이 계속 생겨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무한히 창조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현재 우주의 구성 비율을 보면 암흑 에너지가 68%, 암흑 물질이 27%,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물질이 5%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별과 행성과 은하가 전체 우주의 5%에 불과한 셈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우주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암흑 성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우주 팽창의 주요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겸손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문명과 지식도 우주적 관점에서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런 거대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지적 생명체가 등장해서 자신을 둘러싼 우주를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결국 우주는 아직도 빅뱅 중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은 지금도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빛은 길게 늘어져서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마다 실제로는 138억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폭발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끝없는 팽창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끝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잃습니다. 우주는 끝나지 않는 과거이자 동시에 계속 열리는 미래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 또한 그 거대한 팽창의 일부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존재인 셈이죠.